여자가 나이 들면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다고 도대체 누가 감히 단언합니까? 이것은 현대의학이 밝혀낸 가장 거대하고도 슬픈 거짓말이자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밤마다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욕구가 사라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20대보다 더 깊고 뜨거운 갈망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고 아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죽어있던 아내의 감각, 신경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은 이제 돌부처가 다 됐어요. 손만 대도 질색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아내의 몸이 보내는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잘못된 타이밍과 서툰 접근 방식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뇌 시상하부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과 교감을 갈구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뇌가 느끼는 쾌락, 중추가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젊은 시절과는 달아오르는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인데 남성분들은 여전히 20대 때의 속도계로 60대의 차를 몰려고 하니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노년기, 심리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스스로 늙었다는 자괴감이 큰 벽을 만듭니다. 속마음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미치겠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이중적인 심리 상태인 인지 부조화가 아내를 더 차갑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 아내가 짜증을 내는 것은 당신이 싫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도 모르고 덤비느냐는 서운함입니다. 이 서운함의 코드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각방 생활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해법입니다. 여성의 몸에는 폐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유령 같은 생체 리듬이 존재합니다. 난소의 기능은 멈췄지만 뇌는 과거 수십 년간 반복해온 호르몬 주기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팬텀 오베듈레이션, 즉 환상 배란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죽어가는 부부관계를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가 되면 여성의 혈류량은 골반 쪽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건조하고 위축되어 있던 곳이 미세하게나마 반응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살을 맞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이 기적 같은 신호를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성욕은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지배를 강하게 받지만 여성의 성욕은 정서적이고 주기적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다가가면 이미 늦습니다. 아내의 몸은 예열되지 않은 엔진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시동은 고통만 줄 뿐입니다. 고통은 곧 공포기억으로 변해 뇌의 편도체에 깊이 각인되어 버립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으면 아프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옆에 눕기만 해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거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사적인 회피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다가가야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여성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의학적으로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쭈글쭈글해진 배와 처진 가슴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큽니다. 이 수치심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어설픈 칭찬이 아니라 안전한 분위기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덤비는 것은 아내에게 수술대 위에 누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여 오직 촉각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촉각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부부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10년 넘게 아내와 손도 잡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제 처방대로 딱 사흘 동안 잠들기 전 아내의 등만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손길로 천만 나누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놀랍게도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품으로 파고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 안도감이 뇌의 빗장을 풀고 굳게 닫혀있던 몸의 문까지 활짝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린 방법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몸이 물처럼 흐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몸은 마음의 온도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건조했던 곳에서도 기적처럼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3가지 마법의 시간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아내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덤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3가지 결정적 타이밍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무언가를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아내의 눈을 3초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3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눈빛의 변화만으로도 아내의 뇌는 이미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간은 바로 뇌가 기억하는 꽃피는 계절인 가상의 배랑이입니다. 비록 생물학적인 배란은 멈추었지만 여성의 뇌는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이 주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여성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화사한 옷을 꺼내 입거나 향수를 뿌리는 등의 행동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미세하게나마 분비되며 설렘을 느낄 준비를 합니다. 남편분들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내를 여왕처럼 대우해 주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처녀때처럼 곱네 라는 빈말이라도 던져주면 아내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충족감은 여성의 몸을 이완시키고 닫혀있던 감각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이 시기에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칩니다. 오히려 아내가 멋을 부리면 어디 바람났냐는 둥 쓸데없는 농담으로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소한 말실수가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문을 쾅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내가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피부 감각이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예민해져 있어 작은 스침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보다는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가 여성의 신경을 깨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이 소중하게 어루만져줄 때 여성은 비로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충만감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과거 생리 전 증후군을 겪었던 그 불편한 기억의 시간들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마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성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세상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내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짜증을 내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두고 의사가 도망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짜증은 나 좀 안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역설적인 구조 요청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따뜻한 위로와 마사지 같은 스킨십입니다. 여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지? 내가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 좀 해줄게 하며 다가가 보십시오. 남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아픈 허리와 어깨를 주물러 줄 때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남편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나누는 천은 그 어떤 전이보다도 강력하게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여성은 자신을 치유해준 남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마움은 곧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구로 변모합니다. 이때의 관계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스러운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아내가 가장 예민할 때를 가장 로맨틱한 순간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심리적으로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시기인 이른바 안전기와 유사한 기간입니다. 과거 생리가 끝난 직후에 느꼈던 홀가분함과 안정감을 뇌가 기억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호르몬의 경랑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평소 하지 않았던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모성애적인 사랑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좁은 집안보다는 탁 트인 야외에서의 데이트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닫혀있던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력을 되찾고 젊은 시절의 감각을 떠올립니다. 남편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타이밍이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날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내 욕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내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아내의 몸은 악기와 같아서 연주자가 얼마나 섬세하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많은 남성분이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미리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여성분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여성은 기계적인 삽입보다 정서적인 결합을 훨씬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직도가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이 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손과 입,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채워줄 때 여성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과 그에 따른 마음가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수십 년간 굳어버린 몸이 하루아침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폐경 이후 건조해진 여성의 소중한 곳은 준비 없이 접근했다가는 큰 통증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 많은 부부가 이 문제 때문에 관계를 포기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건조함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윤활제를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내의 몸을 다시 촉촉한 옹달샘처럼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의 약해진 힘을 보완하면서도 아내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실전 의학 정보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에스트로겐의 고갈로 인한 건조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메마른 대지와도 같아서 작은 마찰에도 큰 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분들은 예전 생각만 하고 무작정 진입하려 하시지만 그것은 아내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아픔을 넘어 살이 찢어지는 듯한 자결감을 동반하며 관계 자체를 공포로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위축성 지렴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갱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버려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활제 없이 강행하는 것은 마른 논바닥을 맨발로 걷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혹행위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젤이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시거나 어색해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안경이 눈 나쁜 사람의 필수품이듯 윤활제는 중년 부부의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의료기기입니다. 아내가 자연적으로 애아액을 분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노화일 뿐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먼저 여보 우리 이거 한번 써볼까 하며 고급 수용성 젤을 건네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작은 배려가 아내에게는 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큰 위로가 되어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관계 직전에만 급하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듯이 아내의 소중한 그곳에도 전용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샤워 후에 남편이 직접 아내의 건조한 부위에 보습제를 발라주며 마사지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치료의 목적으로 다가갈 때 아내는 남편을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로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성분들의 고민인 발기력 저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철 같은 단단함은 얇아진 아내의 점막에는 오히려 흉기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그곳도 부드러워지는데 이는 조물주가 늙은 아내를 배려하라고 만든 섭리일지 모릅니다. 약간은 힘이 빠진 듯한 부드러운 상태가 아내에게는 통증 없이 편안한 밀착감을 주는 최상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강직돼 집착하여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단단함이 부족하다면 그 빈자리를 손가락과 입술, 그리고 따뜻한 살결로 채우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오르가슴은 삽입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클리토리스를 비롯한 외음부의 자극에서 옵니다. 남성 중심의 삽입, 성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두 사람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바로 30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예열되어 통증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이상의 전이가 필요합니다. 이 30분은 남성에게는 지루한 기다림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뇌가 몸을 허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온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애무하며 아내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감되는 생식기 주변에서 온몸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귀 밑이나 목덜미 손가락, 싸이나 발바닥이 새로운 성감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아내의 몸 곳곳에 숨겨진 기쁨의 버튼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 그리고 교감은 클라이맥스보다 더 진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혹시라도 도중에 남편의 힘이 빠져 시들해지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그대로 아내를 꼭 껴안고 천을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사정하는 것보다 나를 안고 잠드는 그 포근한 여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침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서로의 인생을 어루만져 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흰머리는 당신을 위해 생긴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결합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영적인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묵직하고도 깊은 맛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합일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위가 갱년기 여성에게 무리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화려한 체위보다는 안정감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게 다리를 벌리거나 허리를 꺾는 동작은 관계 후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다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서로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거나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밀착감을 높여줍니다. 이 자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거나 귓가의 사랑을 속삭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여 아내의 허리나 릅 밑을 받쳐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작은 쿠션 하나가 아내의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훨씬 더 편안하게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작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침실로 끌어들이십시오. 편안해야 즐길 수 있고 즐거워야 또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을 넘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 상대방을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술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 사랑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부부 관계가 치매를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필수적인 건강법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이나 사정상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의학적인 조언도 함께 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독한 겨울이 아니라 따스한 봄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노년의 사랑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7, 8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명약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간의 스킨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며 몸을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이 뇌에게는 가장 고난도의 복합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서로의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깊은 교감 후에 찾아오는 평온함은 불면증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사랑의 호르몬은 천연, 진통제가 되어 그 고통을 덜어줍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은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증상이 훨씬 완화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등을 쓸어주는 남편의 손길은 그 어떤 값비싼 진통주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이유나 사별 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생활의 정의를 좁은 의미의 삽입 성교로 국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천을 느끼며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잠들기 전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한 온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혼자 되신 분들, 역시 절망하거나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웃을 때 우리 뇌는 사랑을 할 때와 유사한 긍정적인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의 사랑 또한 60부터 진짜 배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풍우처럼 격렬했다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넓어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에서 지나온 세월을 읽어내고 늙어가는 몸을 측은지심으로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내밀하고 행복한 시간을 위해 과감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남은 인생을 고독한 겨울이 아닌 따스한 봄날로 바꾸어 놓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끄러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수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십시오.